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대법원이 조 대표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. 대법원 3부는 엄상필, 노정희, 이흥구, 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국 대표 사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해졌습니다. 공교롭게도 주심인 엄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. 앞서 조국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또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7년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. 앞서 1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습니다. 다만 항소심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조 대표를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. 이후 조 대표는 지난달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이번 총선에서 원내 3당으로 올라서며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. 만약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2심 형량이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. 법조계의 안팎에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앞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국법에 따라 감옥에 가겠다면서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에 수사도 안 받고 기소도 안 되는 특수 집단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위원장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.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진 상태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법에 따라 감옥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조 대표는 오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누구도 조국을 법률적으로 방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이제 2심까지 실형이 나와가지고 대법에서 실형 확정되면 어떡합니까? 정치인 조국은? 뭐 감옥 가야죠. 방법이 없죠. 뭐 감옥 가야 되고 이제 실형 2년이 그대로 유지될지 뭐 일부 파기가 되어서 감형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가서 그동안 뭐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예,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. 그 점에서 저희가 사법부를 쥐락펴락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? 국법 질서를 지키겠습니다. 조 대표는 현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. 다만 조 대표는 문제는 우리나라에 수사도 안 받고 그래서 기소도 안 되니 유죄 판결도 받지 않는 특수 집단이 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거론했습니다.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,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얽혀있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겁니다. 조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 집단이 자신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조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관계에 대해선 간헐적으로 연락하며 교감하는 사이라며 검찰 수사 등으로 동병상련이 있기에 당은 달라도 이 대표나 저나 마음속 깊이 연대와 협력의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또 총선 후 한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여당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습니다.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뒤 한 위원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약한 상태인데 친윤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 일부가 동참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